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요미입니다. 오늘도 비요미의 청기누설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2번에 걸쳐서 PD님과 함께 갤럭시 S10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폴더블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죠. PD님께서 발표일이 또 2월이고 페이버리의 F, 그쵸? 또 5개 광고 장소도 프랑스, 또 F. 발표 장소도 샌프란시스코 해서 조금 억지스럽긴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F 해서 뭔가 폴더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또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발표일 2월 20일 이거 가운데를 반으로 접히면 또 그대로 대칭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로 봤을 때 폴더블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 BPD님의 이 촉 때려 맞추기 정말 대단합니다. 박수 쳐줘야 돼요. 그쵸? 비에르주라는 명성을 날리신 분답게 역시 BPD님의 능력을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3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BPD님 또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BPD님. 네, 안녕하세요. BPD입니다. 폴더블 나올 것으로 거의 사실화돼 가고 있는데 폴더블의 명칭은 어떻게 될지 혹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급할 때는 보통 폴더블 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아마 폴더블 폰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진 않아요. 아몰레드 탑재한 아몰레드 폰이라고 옛날에 있었거든요. 아몰레드. 뭔가 마케팅 네임을 만드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최근에 이제 상표를 출원한 거 중에 플렉스라고 있거든요. 네, 들어봤습니다. 예, 사실 LG가 먼저 썼어요. G플렉스라고. 플렉스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약간 넷플릭스 이런 느낌. 그런 느낌도 나고, 근데 약간 이제 우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갤럭시라는 게 붙기 때문에. 그래서 플렉스라는 서브 네이밍을 붙일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갤럭시 플렉스가 될 거냐, 아니면 갤럭시 S10 플렉스가 될 거냐,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런 해외 매체나 언론 기사를 보면 갤럭시 S10에 편입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관심이 가는데, 사실 저는 갤럭시 S10에 붙이기에는 조금 위험 요소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은 갤럭시 S10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만약 폴더블 폰이 폭망했다, 그럼 갤럭시 S10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갤럭시 S10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세계 최초의 그 플렉서블 스마트폰이 갤럭시 라운드거든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게 2013년 10월에 출시가 되었는데, 이게 갤럭시 라운드라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그런 폰이 나왔어요. 기술 가시용으로. 그때 LG도 G플렉스라는 모델이 나왔고요. 사실 휘어진 거 말고는 별로 효용 가치가 없었거든요. 가격만 비싸고. 근데 이제 형태가 아무래도 좀 기와짱 같아서 갤럭시 기와, 갤 기와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근데 이 제품을 보면은 생긴 거는 갤럭시 노트 3랑 갤럭시 S4 당시에 나왔던 이 두 개를 섞어 놓은 듯한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이름을 그렇게 갤럭시 노트나 갤럭시 S4 뭐라고 붙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기술 가시용이고 많이 팔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내놓은 거거든요. 삼성에서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서. 기술 가시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갤럭시 S10에 편입을 해서 뭘 내놓겠다 하는 거는 삼성 스마트폰 역사상 가장 모험적이고 도박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폴더블이 나오면 이 갤럭시 S10, 이 10을 붙인 게 맞나 좀 싶거든요. 왜냐면 폴더블 폰은 또 다른 종류의 폰이기 때문에 다시 원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폴더블 폰이 나온다는 얘기를 한 거는 2, 3년 더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크게 보면 삼성 플래그십은 갤럭시 S 시리즈, 갤럭시 노트 시리즈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라인업으로 폴더블이 편입이 돼서 1년에 3가지의 플래그십 모델이 나온다. 아니면은 노트 시리즈가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노트가 없어지고 폴더블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모험적입니다.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결정을 한 사람한테. 그래도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루머고 실제로는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가격은 200만 원이 넘는다는 그런 소문이 많은데 200만 원이 넘을까요? 살지 말지 이거를. 200만 원이 넘을 거라는 게 중론이고, 저도 200만 원이 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원가가 기존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때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잖아요.
그때 이제 인폴딩 안쪽으로 접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공개가 되었는데 안쪽으로 우리가 보이는 일반적인 디스플레이가 있고 또 바깥쪽에 디스플레이가 또 하나 더 달려요. 작은 디스플레이가. 네. 왜냐면은 바깥쪽에서도 무슨 상태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접혔다 펼쳤다가 안쪽 바깥쪽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디스플레이가 2개, 3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단가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게 폴더블 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부품을 또 탑재를 해야 돼요. P니까 그만큼 유연성이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배터리나 이런 부분도 좀 플렉서블한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 관련 부품들이 다시 또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원가가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최신 모델인 아이폰 XS 맥스 네. 이게 512기가로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그쵸. 네, 좀 더 비싼 모델을 출시하더라도 새로운 제품이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거부감이 덜 들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아이폰 XS도 뭐 20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폴더블? 이러면 새로운 거고 하니까 200만 원으로 나온다고 치면은 약간 저렴하게도 좀 느껴질 것 같아요. 프리미엄에 대한 갈망은 모든 제조사가 갖고 있거든요. 프리미엄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야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스마트폰이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LG나 이런 제품들도 가격을 쉽게 못 낮추는 이유가 사람들 인식은 냉정하거든요. 예, 그냥 싸구려 됐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내려가지 못한 부분이고 어떻게든 가격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폴더블 폰이 나오면은 프리미엄 폰은 역시 삼성이다 라는 걸 다시 또 가져갈 수 있어요. 최근에는 약간 주춤했잖아요. 그쵸. 예, 폴더블이 되면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폴더블 약간 좀 도박이기도 하잖아요. 네.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사들이 첫 제품 있잖아요. 예외 없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삼성도 예전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것도 먼저 내놓은 적도 있고 갤럭시 카메라라고 커넥티드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에 스마트폰 DNA를 심어 놓은 거예요. 본 것 같네요. 예, 그런 걸 내놨는데 뭐 배터리가 너무 오래 안 가고 뭐 조작성이 너무 불편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완전 포망했거든요. 삼성의 아픈 손가락이죠. 처음에 내놓은 제품들은 소비자의 피드백이 거의 없었잖아요. 온전히 삼성 내부적으로 개발자나 디자이너나 뭐 이런 사람들이 고민해서 내놓은 건데 그거 가지고 완성도 있는 제품 내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1세대 제품을 피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세대 때 나온 거를 결국 소비자가 불만을 얘기를 하면은 그걸 보고 2세대 제품 때 많이 반영을 해서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도 높은 폰을 사려면 조금 더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리고 폴더블 폰이 내구성이나 아니면 품질에 과연 괜찮을까? 아무래도 처음 시도하는 폼팩터잖아요. 접고 펼친다는 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폴더블 폰이 완전히 접히지가 않고 접히는 부분이 약간 뜨게 돼 있거든요. 실수든 고의든 간에 그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건데 뭐 어떻게 소비자 가실이라 할 건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제 두께와 무게 디스플레이가 2개가 탑재된 거를 접는 거잖아요. 아무리 얇다고 해도 한번 접으면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거워지니까 소비자가 과연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지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아이폰 XS 맥스도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폴더블 폰이 그것보다 더 무거워진다면은 이게 폰인가 싶을 것 같아요. 거의 뭔가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는 느낌일 것 같고.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폴더블 폰이 2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네네. 폴더블 폰이라고 하면은 접었을 때는 스마트폰 크기, 펼쳤을 때는 태블릿 크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개별적으로 스마트폰 한 대, 태블릿 한 대 이렇게 사도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폰으로 이걸 다 할 수 있다. 사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사고 싶을 것 같아요. 현재 나와 있는 수준의 폰 성능 충분히 쓸 수 있다면 2개 들고 다니느니 1개 들고 다니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좋으니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만큼이 될지는 사실 뭔가 조금 고민스러워서. 그런 고민이 대표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기존과 사용성이 비슷해야 되는데 사용성이 비슷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화면이 좀 작게 나올 거 아니에요. 외부 디스플레이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알림이라든지 간단한 조작이라든지 뭐 메시지 보낼 수는 있는데 한 번에 펼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 번에 뎁스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UX나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멀티태스킹을 그만큼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중요하잖아요. 펼쳤을 때 이게 어떻게 보여진다는지. 저 뭔가 물 흐르듯 가야지 좋은 거예요. 네, 콘텐츠를 보더라도 집중력을 계속 깰 수도 있고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심리스 이런 경험이 중요한데 첫 번째 나온 제품이 소비자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에요. 자, 이렇게 BPD님과 함께 갤럭시 S10에 대한 청기누설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폴더블 폰이 나오면 사실 건가요? 안 사실 건가요? 저희 비오미는 먼저 좀 재빠르게 공수를 해와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비오미가 이렇게 구매해서 쓰는 제품들은 이 제품이 좋아서 사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루빨리 이 제품에 대한 경험들을 공유해 드리고 싶고 나쁜 점이 있거나 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조금 더 빨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폴더블 폰이 나오면은 빨리 구매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도 재미있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번 청기누설 시간대도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거죠? 폴더블? 네. 사야지. 근데 너무 비싸네. 사야죠 뭐. 근데 나 뭐 팔아야 될 것 같아. 신체. 파시면 충분히 사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저희도 한번 부러뜨려야지 좋지 않을까요? 야, 이제 한번 부러뜨릴 때도 됐죠. 조용히 할게요. 집에 갑시다.